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 신박사입니다. 저는 운전 중은 아니고요, 차 뒷좌석이고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운전을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입니다.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고민의 큰 맥락은 똑같아요. 제가 지금 힘들고 문제가 있고 이거를 당장 해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잘못해서 생긴 문제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했던 행위에, 그 다음에 생각이 누적돼서 발현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은 뭐 10년 동안 누적된 결과의 발현이고, 어떤 분은 뭐 5년, 어떤 분은 3년, 이런 게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먹는다고 절대 당장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빨리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지금 생긴 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당장 고칠 수 없어. 그거를 인정하자. 그러면은 마음이 조금 편해져서 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를 더 빨리 고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상대적으로요. 근데 그거를 조바심이 나서, 지금 빨리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한 걸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지죠. 왜냐면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구멍이 있는데, 그거를 뭐 이만큼이나 파놨는데 그걸 뭐 이렇게 흙 조금 넣는다고 그 구멍이 차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지금 문제는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지금부터 뭔가를 노력을 하면은 결국에는 미래 어느 시점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몇 번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대학원 때 얘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전자과에서 반도체 쪽으로 수업을 많이 듣질 않았어요. 근데 반도체 쪽으로 박사를 가면 이제 물리를 많이 하거든요. 물리랑 화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갖고 진짜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냥 박사를 하는 게 죽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죽을 뻔했냐면은 코스를 이해를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딴 친구들, 거기 인도랑 중국 친구들은 딱 수업 숙제 내면 90점, 95점인데 저만 70점, 뭐 60점 막 이러니까 학교 잘릴 뻔했다니까요. 저희는 학교가 코스웍이 B인가 C풀인가 그게 안 되면은 단계별로 잘려. 일단 장학금이 잘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학교에서 잘립니다. 저 그래서 학교에서 잘릴 뻔했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진짜 그 박사 1, 2년 차에는 코스웍을 계속 들으면서 연구도 해야 되니까 정말 과장 없이 연구는 연구대로 계속 하면서 집에 와서는 진짜 교과서밖에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비슷한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럼 교과서 먼저 완벽하게 정복하고 그 다음에 논문 봐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논문도 보면서 교과서도 봐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지금 당장 닥친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지금 실험을 해야 되고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논문이 안 읽혀져도 꾸역꾸역 10번이고 20번이고 읽혀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 읽혀져요. 그러면서 기초를 없는 걸 다져야 되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저는 진짜 집에 와서 식탁에서 공부하고, 식탁에서 1시간 공부하다 좀 뻐근하면은 저희 바닥이 이제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었는데 거기 배 깔고 공부하고, 또 배 깔고 너무 오래 공부하면 입 돌아갈까봐 소파 가서 공부하고, 진짜 하루에 5시간, 6시간 자는 거 빼고, 뭐 조금 잘 땐 4시간 자는 거 빼고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공부밖에 안 했어요. 일이랑. 그 다음에 또 연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비는 한 대인데 학생은 여러 명이거든요. 근데 그땐 또 거기가 싱가포르여서 제가 라꾸라꾸 침대로 공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티로폼 깔고 장비 옆에서 자면서, 장비 옆에서 앉아서 공부하면서, 왜냐면 제 차례 때 또 껐다 켰다 해야 되고 막 갈아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겨우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저도 이제 문제가 엄청 심각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판돌인가 파나돌이라는 두통약을 매일 하나씩 먹어서 위 빵꾸 날 뻔했다니까요. 정말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콜도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웍도 통과했어요. 이제 그래서 문제가 2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졸꾸를 해서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연구만 잘하면 돼요. 이제 저의 시대가 온 거예요. 연구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여러분 복잡계가 아니에요. 정답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식적인 제대로 노력을 하면 노력의 인풋의 양과 절대적으로 비례합니다. 근데 연구라는 거는 이제 공부랑은 많이 다릅니다. 비즈니스랑 똑같아요. 정답도 없고, 여러분이 정답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분이 정답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틀린 경우도 있고, 완전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잘하는 영역이었어요. 소통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고 이제 아이디어 찾아내는 것도 제가 잘하는 영역이었고. 그래서 어때요? 저는 논문 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사실요. 제가 진짜 프린터인 줄 알았어요. 논문을 너무 잘 써갖고 그냥 맘만 먹으면 쓸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논문 결과를 날아주는 거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었고, 오히려 친구를 얻는 게 저한테 훨씬 중요했어요, 그 당시에.
저랑 평생 갈 친구, 외국인 친구들. 그래서 아직도 연락을 하고 싱가포르 가면 만나고 뭐 제가 만나자면 당장 진짜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잘 돼서 우리 연구실이, 저 때는 네이처를 못 썼는데 제가 졸업을 하면은 네이처 사이언스급 논문을 쓰길 바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저희 연구실은 저희 교수님이 교신저자, 우리 학생들이, 제 후배들이 일저자로 네이처 이제 자매지나 이제 사이언스 계열의 논문을 1년에 3, 4개씩, 2, 3개씩은 꼬박꼬박 씁니다. 연구실 업그레이드 됐죠. 그래서 교수님이랑 저랑 진짜로 사제지간 이상이에요. 뭐랄까 뭐 이렇게 이렇게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사이예요. 그래서 아직도 교수님 만나면 저도 너무 그냥 막 웃음이 막 입이 찢어지게 나오고, 교수님도 저가 연락하고 그러면 입이 찢어지게 너무 좋죠. 근데 힘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게 좋은 예예요. 제가 대학원 입학하면서 그 순간은 엄청난 문제였지만 그게 그 당시 바로 해결이 안 됐다니까요.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어요. 일은 하면서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는 그 문제를 진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뚫린 구멍이라면은 그거를 제가 채워 넣어서 막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 진짜 공부밖에 안 했어요, 그때는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지금의 문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분의 과거의 결과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당장 고칠 수 없다는 거를 깨달으시고 그걸 인정하시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노력하면은 어느 시점에는 내가 빈 공간이 가득 내 노력으로 다 채우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진짜 여러분만의 인생의 탑을 차곡차곡 쌓아서 어떤 마스터피스, 걸작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어제 강연에서 독서를 해서 독서하면 좋은 건 너무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근데 그걸 바로 적용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겠다고. 당연히 안 되죠. 일단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거에 문제에 맞는 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그렇게 찾았어요. 그러면 책의 맥락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맥락을 이해해서 그 싱크로나이즈, 동기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어렵습니다. 왜? 책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독서를 여러분이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책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반성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으면 메타인지를 올리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치비스 앤 데니스가 쓴 순간의 힘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책인 게 뭐냐면은 바로 써먹을 게 많아요. 바로 써먹을 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 읽어야 돼. 진짜 바로 써먹을 게 많아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별로 안 팔렸어요, 생각보다. 제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 다 추천해드렸거든요. 독서 안 하다 그걸 읽으신 분들은 다 자기 친구를 추천해줘요. 그만큼 좋은 책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만큼 좋아도 적용을 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왜냐면 치비스앤 데니스가 말하는 맥락이 있고 여러분 사정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용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 그 다음에 스케일 같은 책은 명저지만 그거 읽는다고 여러분 삶이 뭐 바로 바뀔까요? 뭐 복잡계 이해했으니까 나 복잡계 마스터야 이제 세상 다 지배할 수 있어, 그럴까요? 전혀 그럴 가능성 0%입니다. 그런 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는 시간이 오고, 일단은 깨달음을 떠나서 여러분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화는 수준이 높아지면 만나는 사람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뢰도가 바뀌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 대한 신뢰도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인생의 여러분이 영향치가 복리로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고 어느 시점부터는 그게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번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과정은 단번 해결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잠복기라는 걸 이겨내고, 그래서 그 잠복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졸 곳밖에 없는 거예요. 졸려도 꾸준히가 계속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명언입니다.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그 잠복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모티베이팅이 되는,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컨텐츠도 많이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뭐 해야 되죠? 졸꾸 하겠습니다. 졸꾸! 또 만나요.